가는 게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보더라도 지금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사진 보시면 그냥 제가 말은 하진 않겠어요. 그냥 어느 쪽이 우리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쪽이 있으실 것 같아요. 화면에서. 그런데 아무리 이 친구한테 비주얼적인 얼굴을 갖다 둬도 그렇게 많이 호감이 가지 않는 뭐 그런 게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뭐 똑같이 둘 다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쪽에서 조금 더 비주얼적으로 내가 키도 크고 조금 몸매가 돼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내 딸이면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답니다. 그래서 키가 스펙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키에 따라서 달라지는 연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조사를 해봤더니 남성 키 5cm가 클수록 연소득이 122만 원씩 늘어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그래 속물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아기들을 보니까요. 키가 크면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그래서 진짜 키가 나를 이렇게 나타내는 어떤 중요한 그런 것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승원 씨를 이렇게 한번 봤는데요. 그냥 저희가 이 사진만 줄여놔도 참 매력이 갑자기 없어져요. 되게 매력적인데 이렇게 뭐 얼굴이 바뀌거나 이러지 않았는데도 사진만 줄였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와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키를 좀 빨리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키를 키우려면은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0세에 태어나서부터 성장판이 좁아지는 그 사이까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쑥쑥 크는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 아이들이 이번 방학일까? 아니면 이미 지나쳤을까? 아니면 앞으로 오고 있을까? 이걸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키 성장의 골든타임은 5살부터 12살 사이에 오고요. 그 다음에 13살부터 19살 사이에는 이제 성장판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판은 뭐냐 그러면 1차 성장이 10세부터 꾸준히 성장하고요. 2차 성징이 오고 나서 저같이 6학년 때 2차 성징이 왔을 때부터는 성장을 하지 않았어요. 거의. 그래서 성장의 골든타임을 찾아내시는 게 이제 엄마 아빠의 역할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그 성장판이 뭐냐 말씀드리면 이 뼈에서 길이 성장을 하는 게 성장판이에요. 그래서 이 성장판이 닫혔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 성장판이 닫히면 더 이상 뼈가 길이 성장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판이 열린 상태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 테두리가 보이는데 이 테두리가 성장판이 열린 상태이고요. 이 테두리 같은 요 하얀색 요 띠가 보이지 않으면 이제 이 연골, 저 하얀색이 연골 같은 건데 연골이 딱딱하게 굳어져서 더 이상 뼈가 길이 성장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성장판이 어떻게 다치는지 보통 엄마들이 정형외과 가서 손가락 먼저 해보고 무릎 해보고 손목 해보고 골반하고 척추를 많이 찍어보시는데요. 이 성장판이 다치는 순서로 아이들이 키를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릎과 손목, 골반이 다치기 전까지는 하체가 성장을 하고요. 골반이 다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허리가 성장을 하게 돼서 조금 뒤늦게 성장한 친구들은 약간 다리가 짧고 이런 경우가 올 수 있다는 거죠. 허리가 길어지고. 그래서 이 손가락과 무릎, 손목이 다치지 않았을 때 빠른 성장, 급성장을 시키는 게 엄마들의 몫이다. 그게 방학 때 조금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아이들이 조금 더 성장을 빨리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성장판이 닫히는 시기가 초등학교 4학년. 예전에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2차 성징이 왔었는데 그때도 되게 빠르다고 그랬었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도.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 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만 돼도 벌써 2차 성징이 나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5학년 때도 되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판에 이제 사진을 찍어 보시면 그냥 의사들이 하는 말을 믿지 마시고 같이 엑스레이를 보시고 우리 아이 성장판이 얼마나 다쳤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뼈와 사이가 이렇게 넓어져 있다라는 게 성장판이 아니고 이 뼈와 뼈 사이에 연골 같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 성장판이라는 거 꼭 알고 엑스레이를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린 성장판과 닫힌 성장판은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건강성장이라고 아미에서 키성장 프로그램을 할 때는 이렇게 손목을 찍어가지고 와서 이 아이가 지금 현재 15살이면 이 아이가 현재 13살인데 뼈 나이는 몇 살입니다. 그래서 성장이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덜 진행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이거를 다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키 성장에 그러면 뭘 영향을 미치느냐, 어떤 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냐라고 보면 우리 대부분 유전적인 게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거의 식습관이 거의 비슷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요,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77%가 키 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 77% 중에서도 31%가 영양이고요. 20%가 수면, 16%가 20%가 운동, 16%가 수면, 16%가 환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에서 어떻게 컨트롤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유전적인 걸 이겨낼 수 있다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키 성장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을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성장 호르몬하고 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키 성장에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데요. 성장 호르몬은 그냥 말 그대로 성장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겠죠? 그럼 성 호르몬은 왜 키 성장에 영향을 주냐 한번 보실게요. 키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성장 호르몬은요. 뇌에서 발생이 돼요. 그래서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요. 그리고 그게 간으로 가고요. 간에서 연골 세포에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뼈의 길이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네이버에 치시면요. 성장 호르몬은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 골격의 성장이나 단백질 합성이 세포의 증식을 촉진시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대사작용을 할 때 인슐린 작용 혈당 상승을 하고 지방 분해를 해주고 뼈끝 연골 형성 촉진을 하고 단백질 합성을 촉진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뭐 과잉됐을 때는 이렇게 어떤 증상이 나오고 저하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 성장 호르몬이 단백질 합성 촉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몸에 뭐가 있어야 돼요? 단백질이 많아야겠죠. 그러면 우리 몸에.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단백질 촉진을 막 해야지 우리가 길이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 다른 역할들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 집중해서 보자는 거는 골밀도를 증가해서 뼈의 길이 성장을 돕자라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으로. 그런데 성장 호르몬이 비만을 해소시킵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도 하고 근육을 합성하고 성장을 촉진한다는 거죠. 그러면 성 호르몬은 무슨 역할을 하냐? 성 호르몬은요, 암컷, 수컷, 생식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생식기 발육을 촉진시키고 그 기능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근데 성 호르몬도 사춘기 변화에 나오는데 키 성장에 도움을 줘요. 뭘로 도움을 주냐면요, 골 성숙 촉진을 시켜요. 그리고 골 연령 증가를 해요. 아까 전에 뼈를 찍으면 이 친구가 뼈가 지금 나이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올 때 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골 열량이 증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이 빨라져요.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그래서 빨리 성장판이 조기 폐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장 호르몬하고 성 호르몬하고 어떻게 내가 비율을 해서 내야 되냐? 성장판에서 성 호르몬이 증가하면요. 비만에 걸릴 수가 있어요. 비만이 걸리면 성호르몬이 많이 나오죠. 지방세포에서 성호르몬을 자극시키는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성호르몬은 지방세포에서 많이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성장판을 빨리 다친다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내가 키를 더 이상 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성징이 오고 나면 키가 클 수 없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하고 같이 맞물리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조숙중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뭐 가슴이 나오네, 뭐 고환의 색깔이 바꿔졌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성호르몬 억제 주사를 맞으세요. 보통 그것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병원에서 겁을 주거든요. 여자는 150에서 멈추고 여자는 150에서 멈추고 남자는 160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엄마들이 굉장히 많이 성 억제 호르몬을 맞추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성호르몬을 억제하면 성장 속도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성호르몬 그 폐쇄를 단축시키니까요. 그러면은 이 주사를 맞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이 여러분들이 생각 한번 해보실래요? 비만해지면 성호르몬이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를 운동을 더 시켜서 살을 빼는 게 먼저예요, 사실은. 성 억제 주사를 맞는 게 먼저가 아니라 저희는 부모잖아요. 그리고 엄마잖아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거는 어떤 뭐 재물도 줄 수 있고 뭐 물질도 줄 수 있고 뭘 줄 수 있지만 제 엄마로서 가장 먼저 줘야 된다는 거는 건강인 것 같아요. 건강, 가족의 건강. 근데 그 건강을 갖다가 호르몬
문제로 그걸 억제시키는 것보다는 비만인 아이를 조금 비만을 살을 빼게 하는 게 먼저라는 걸 조금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성장할 때. 그래서 이 성호르몬 억제 주사를 맞으면 호르몬 교란이 일어나요. 우리 몸에서 계속 나오는 걸 바깥에서 투입하면 우리 몸은 당연히 만들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성적 발달과 키 성장 방해에 되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의사들도 서로 이렇게 대립되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괜찮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조금 이제 정보가 있어서 내가 조금 중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키를 키운다는 성장 호르몬 주사는 혈당 상승과 호르몬 교란 가능성을 알고 맞으세요. 이렇게 약국에서도 다 얘기하고 약을 먹는 데서도 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은 뼈 세포의 작용에 골격을 늘리고 단백질 합성과 세포 증진 촉진을 하고 이걸 맞게 되면 한 달에 거의 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하면은 9살 이전까지는 보험이 되기 때문에 1000만 원까지 안 들어요 라고 얘기를 계속해요. 그 보험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춘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오심과 구토, 뭐 소변량이 평소보다 많고 손가락이나 손목 부위 부종 뭐 이런 부종들이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리고 성호르몬을 억제시키고 성장 호르몬을 많이 나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주걱턱도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콧망울이 너무 커지고 이렇게 외형적인 변화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때때로 뭐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부작용을 낮추기 위해서 투약 전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검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는 아이는 저신장 치료제예요. 실제로 저희 딸 친구가 내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서 그 친구는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고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친구한테서 우리 아들을 조금 더 키우겠다는 생각으로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 더 넣는다? 그럼 내하수체에서 발생하지가 않죠. 그 성장 호르몬이. 그럼 분명히 내 몸이 이상이 생긴다는 거는 그냥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신 부분인데 그냥 너무 이 빨리빨리라는 이 문화에 한국 문화에 젖어서 뭘 그걸 맞으면 진짜 막 10cm, 20cm 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막 맞히시는데요. 사실은 그걸 맞아서 10cm, 20cm 크는 아이들은 10명에 1명도 될까 말까예요. 사실은. 그냥 똑같이 거의 대부분 평균적으로 큰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키 성장 영향에 미치는 요인으로 환경적인 부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키 성장 방해 질환으로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소화가 안 되면 당연히 키가 안 크겠죠. 면역이 저하되면 당연히 키가 안 크겠죠, 아이가. 그리고 잠을 못 자는 아이들은 계속 내가 피곤한 상태니까 또 안 되겠죠. 피곤하니까 운동도 안 하겠죠. 운동을 안 하니까 비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체형 불균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해 질환들을 우리 아이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조금 없애는 것도 엄마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 호르몬이라는 게 뭐냐. 요즘에 코팅우라이팬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 제품들 많이 쓰기 때문에 그 환경 호르몬이 내 안에 들어가면 호르몬처럼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만들어내야 되는 호르몬을 만들어내질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런 환경 호르몬이 발생하는 걸 많이 먹게 되면 조기 폐경, 성조숙중, 탈모, 성장이 빨라질 수도 있고요. 살도 찔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요즘에 초등학교 6학년만 돼도 저희가 이제 손을 뗐어요. 어쩔 수가 없어. 간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다 편의점 가서 사 먹어요. 편의점이 우리가 엄마들이 생각하는 백화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편의점 가면 막 눈이 막 돌아가요. 편의점 음식을 먹고 싶어가지고. 근데 저렇게 파는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걸 또 어떻게 하냐?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거든요. 아이들이. 그러면 정말 사실은 끔찍해요. 근데 또 엄마들이 너무 편리하게 그냥 편의점 가서 간식 사 먹으라고 돈을 주거든요. 그거를 조금 우리 이번 방학에는 조금 엄마들이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단속을 해서 아이들을 좀 먹거리도 좀 바꿔주고 그리고 생활 습관도 좀 바꿔주고 수면도 좀 바꿔주고 이런 것들을 바꿔보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환경 호르몬들은 지용성이에요. 그래서 지질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소고기나 닭고기, 돼지고기를 먹은 것 같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기의 지방에 같이 녹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플라스틱 제품, 그 다음에 코팅 후라이팬, 뭐 미세먼지, 매연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조금 많이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 성장 호르몬들이 그럼 좋아하는 건 또 뭐가 있냐? 숙면하고 운동이에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놀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운동할 때하고 수면할 때 성장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수면을 보시면요. 아이들이 사춘기 이전에 잠을 자면서 깊은 잠의 단계에서 전체량의 80%가 분비가 돼요.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 깊은 잠 못 자는 아이들 되게 많거든요. 저희 아들도 잠을 되게 많이 자서 되게 깊은 잠을 자는 줄 알았더니요. 깊은 잠을 자지 못해서 되게 잠을 오래 자더라고요. 그걸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건 어떻게 알게 됐는지 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아메이에서 인바디 워치라고 아이들 우리 애플워치나 뭐 갤럭시 워치처럼 차고 할 수 있는 인바디 워치를 사실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 아이가 잠을 잘 때 이렇게 채워놓고 자면 깊은 수면 80%, 뭐 뒤척임 10% 이렇게 다 나와요. 그래서 깊은 수면을 또 눌러보면 자세히 나와요. 1분 간격으로 이렇게 뒤척이고 깊은 수면하고 하고 안 하는지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6시간을 자는 동안 지금 보시면 뒤척임이 47분이고요. 깨어남이 49분이에요. 그러면 거의 약 2시간 정도를 4시간, 6시간 자는 동안 2시간 정도는 계속 뒤척였다는 거죠. 그러니 잠이 푹 자는 느낌이 안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크하실 수 있어요. 이건 앞에 건 저희 아들이고요. 뒤에 건 저희 딸인데요. 저희 딸은 8시간 40분을 자는 동안 뒤척임이 깨어남이 1도 없어요. 깨어남이 1도 없고 뒤척임만 있어요. 뒤척임이 50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8시간 자는 동안 7시간 40분은 진짜 푹 잤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아이가 잠을 자는데도 체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프로그램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잠잘 때 질도 좀 한번 환경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너무 먼지가 많아도 숨쉬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아이들 요즘에 방에 못 들어가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불도 막 1달, 2달 만에 빠는 엄마들도 있더라고요. 자기 아들 막 방에 들어가는 거 싫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방학 동안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에 운동하는 아이들 별로 없어요. 다 핸드폰 하지. 근데 운동할 때 25배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이. 그러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언제 하느냐. 운동을 하고 나서 30분에서 40분 사이에 가장 많이 호르몬이 분비되거든요. 그럼 요즘에 축구나 농구하지 않는 이상 30분, 40분까지 아이들 운동 잘 안 할걸요. 중학교 올라가면 아이들. 초등학교 때 아이들도 지금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별로 없어요. 다 학원 다니지. 그리고 그 태권도나 가고 음악 줄넘기나 가고 뭐 배드민턴이나 이렇게 방과후에서 활동하는 걸로 운동하는데 그것도 안 시키는 엄마들 너무 많거든요. 이 방학 동안 시간이 많을 때 이 운동하고 성장 수면에 굉장히 포커싱을 많이 하셔서 성장 호르몬을 좀 많이 나오게 하셨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그러면 뭐가 있어야지 얘가 키가 클 거 아니에요. 그 31% 가장 퍼센테이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영양이에요. 이 아이가 잠도 잘 자고 운동도 잘하고 환경도 다 했는데 이 아이의 몸에 영양이 없으면 아무리 성장 호르몬이 나와도 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부터 31%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영양은 뼈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서는요. 단백질,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비타민 C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성장 호르몬 분비와 작용에는 단백질, 아연, 요오드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포 분열과 성장에는 비타민 A, 비타민 D 그리고 세포막 형성에는 DHA라고 오메가가 필요해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다 보시면요. 뭘 먹으면 될까요? 종합 비타민을 드시면 돼요. 종합 비타민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고요. 근데 요즘에 키 큰다고 엄마들이 뭐만 먹냐면 비타민 D만 먹이든지 단백질만 먹이든지 아연만 먹이든지 굉장히 한 가지 영양소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한 가지 영양소 가지고는 아이가 고루고루 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영양소를 먹기 위해서는 종합 영양제를 먹으면 되고요. 안 그러면요. 밥을 잘 차려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포화지방은 너무 많이 먹이지 말고요. 불포화지방으로 먹고 트랜스 지방을 조금 덜 먹이고 해서요. 이렇게 식단을 이렇게 매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 되게 가능하신가요? 저는 조금 불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김치 하나, 메인 단품 하나도 만들어주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졌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까지 할 자신은 없고요. 이렇게 들어있는 음식들을 어떤 영양제로 대체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조금 키운
그런 결과를 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냥 뭐 그냥 배만 부르게 하는 어떤 식단보다 지금은 양보다 균형을 맞추는 식단을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9첩 반상, 12첩 반상을 차리지 않아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났다고 그걸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제 뒤에서. 그래서 곡류, 고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매일 2, 3회, 3, 4회 정도씩 해가지고 다 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결국에는 먹었는데 이게 순환이 되려면 뭐 가지고 순환이 되겠어요? 저희 몸은 70%가 다 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전거 앞에 보시면 물이 있잖아요. 물을 많이 먹어야지 아이들이 키가 큽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먹지 않는 아이들은 키가 클 수가 없어요. 보면. 왜냐하면 순환이 안 되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이 몸에 들어가서 다 골고루 퍼져야 되는데 그게 골고루 퍼지지 않게 만드는 거든요. 그래서 물을 좀 많이 먹이면 좋겠고요. 진짜 물이 중요하다는 거. 우리 몸은 72%가 물이고요. 여기 보시면요. 양파를 키웠는데 수돗물과 미네랄이 들어있지 않은 물과 그다음에 저희 정수기에는 미네랄이 들어있거든요.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로서 양파를 키웠어요. 그랬더니 똑같은 시기에 키웠는데 어떤 게 제일 많이 자라던가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는 물을 먹은 양파가 많이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물도 선택해서 드셔야 돼요. 내가 집에서 먹는 정수기가 미네랄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도 저희 제품을 좀 추천드려요. 이 물은 차가운 물도 나오지도 않고요. 뜨거운 물도 나오지도 않고 오로지 좋은 물로만 만들어서 좋은 물을 기준으로 만든 정수기거든요. 이것도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소개시켜 드릴게요. 내일 출시가 돼요. 이 제품이. 내일 출시가 되고요. 한정 수량으로 빠르게 구매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이 팩을 구매하시고요. 두 번째 그 센터에 가셔서 뼈 성장하고 그다음에 키하고 몸무게를 재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 측정하고 12주 후에 이 아이가 얼마나 키를 컸는지 요거를 측정하시는 프로그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탈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양, 환경, 운동, 그다음에 이 아이의 자세 이런 것까지 다 토탈로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믿고 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지금 2년 이상 계속 하고 있는데 너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5일부터 25일까지 프로모션 팩을 구입할 수 있으나 1월 5일 날 마감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최성분 수장 이렇게 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하신 분들에게 요거는 더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 좋겠고요. 5월 달에 마지막 최종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12주면 3개월이거든요. 3개월 동안 우리 아이가 얼만큼 컸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 측정하시고요. 저희가 앱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매일매일 내가 했던 것들을 이렇게 다이어리식으로 하는 게 있고요. 또 아이들 중간중간 퀴즈에서 또 미션도 주고 선물도 주고 그리고 GX 운동이라고 해서 이 아이의 맞춤 운동을 또 라이브로 저희가 줌으로 또 하고요. 중간 측정하고 체중 측정해가지고 토탈 프로그램으로 너무 12주 동안 어떻게 관리하라는 거야? 식단은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거 고민 안 하셔도 이 안에서 굉장히 쉽게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이렇게 시작하시면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가져가면 이 아이의 유전적인 키와 지금 뼈 나이를 분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서 인바디를 재는 거예요. 키하고 몸무게하고 다 잽니다. 저희 AP에 가면 이걸 다 한꺼번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인바디 이 페이퍼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를 저희께 인바디에 어떻게 자세하게 나오는지 체수분, 단백질, 무기질, 체지방, 체중들이 이렇게 자세히 나오고요. 오늘 들어오신 분 중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 인바디 다 저렇게 나오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요 밑에 보시면 제가 또 이렇게 다 측정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세포 내 수분, 세포 외 수분 해가지고 제가 보라색 동그라미를 이렇게 길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세포 내 외의 수분량도 이 아이가 얼만큼 체크가 되는지도 다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수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 아이 몸에 수분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골 무기질량. 우리 키 크려면 비타민 D하고 칼슘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백질하고. 그래서 그 골 무기질량은 이 뼈 안에 있는 무기질의 양이에요. 칼슘, 비타민 D. 그래서 이게 부족한 아이들은 키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아이가 그래도 범위 내에 들어있는 아이였는데 이거 제가 이제 제 아들 친구들이나 딸 친구들 데리고 가보면요. 키 안 크는 친구도 골 무기질량이 한참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의 양이 더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 인바디 한 장으로 모든 걸 다 관리할 수 있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1년 5개월 동안 진행해서 총 7.5cm가 컸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요. 골 무기질량도 1.94에서 2.02로 늘어났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서 7.5cm를 컸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가시면요. 아까 전에 뼈 찍었죠? 키 찍었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엑스바디라는 게 요번에는 키 성장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어요. 요즘에 정형외과 가시면요. 엑스바디라 그래가지고 이 아이의 체형을 측정해 주는 게 나와 있어요. 거의 한 번 측정하는데 10만 원, 20만 원씩 하거든요. 병원마다 틀려요. 그걸 찍어보니 키 손실이 있더라. 아이들이 자세히에서 이런 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병원에서도. 근데 아메이에서도 이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뉴트라이트랑 같이. 그거를 합심해서 요번에 건강 프로그램에서 요거를 같이 넣었어요. 엑스바디를.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가시면 요거를 이렇게 찍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서 있을 때랑 발바닥이 어떻게 중심을 잡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찍은 다음에 이런 분석 리포트를 줘요. 그래서 분석 리포트를 보시면요. 이 친구가 지금 거북목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다, 아니다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요. 지금 요 뒤편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다 아이들마다 다 다르게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요 아이가 지금 이 친구 여기 마이너스 1.4에 그 수문키가 있다는 게 여기에 나와요. 그래서 체형만 교정하여도 이 아이가 1.4cm가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거북목이 거의 다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이걸 다 애들을 찍어보니까 아이들이 5.4kg를 이 어깨에 다 매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조금만 더 크잖아요. 유인원처럼 이렇게 돼버린다고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1.4 수문키가 나오죠. 그리고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는지 지금 이 노란 선이 중심선인데 다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가 있죠. 자세들이.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고개 숙인 것도 많고요. 또 핸드폰도 많이 하고. 그래서 비대칭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요번 건강성장 프로그램에서 같이 하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자세를 계속 지속했을 때 목, 허리, 무릎에 지금 힘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 유인원처럼 이렇게 구부러지는 형태로 이 아이가 자랄 수 있습니다라고까지 분석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근육에 있는 것들은 너무 수축되어 있는 거예요. 근육들이. 그래서 어깨도 말려있고 등도 말려있고 그다음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근육은 늘어나 있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코어에 힘이 없으니까 내가 계속 몸이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옆에 보시면 운동 처방 리포트라 그래서 각 부위별로 저 QR코드를 누르면 되게 간단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영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처방을 한꺼번에 해주는 게 이번 건강성장 프로그램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뭐 애들 다 똑같겠지? 다 틀리게 나오더라고요. 운동 그 방법하고 운동하는 것들이 다 틀리게 나오고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수축하고 이완.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오프라인으로도 가서 들으실 수 있어요. 거북목, 뭐 척추, 측만 이런 것들을 지금 다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골반이 변형되어 있는 게 이번 건강성장 프로그램에 다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어른도 할 수 있어요. 엄마하고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엄마도 한번 찍어보시면 엄마들도 다 틀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엄마들도 어깨에 한 9kg씩 막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거북목이 같이 진행돼 있어서. 그래서 엄마들하고 함께 이 체형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이 했는데 이렇게 몸이 틀어져 있었어요. 약간. 그랬는데 이분이 운동을 통해서 몸을 이렇게 균형을 잡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왼쪽은 틀어진 거고 오른쪽은 거의 이렇게 일자로 거의 맞춰졌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아이들과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렇게 운동 집에서 할 수 있는 저희 운동 기계를 조금 또 소개시켜 드리고요.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친구들과 만나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매일매일 운동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도 추천하고요. 그래서 이런 다 프로그램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보니까 그럼 우리 아이 조금 운동하고 영양하고 줘가지고 이 프로그램 한번 해보고 싶네. 가격이 얼마일까 이렇게 생각이 드시잖아요. 이 톰 크루즈가 키가 굉장히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DNA를 딸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뭘 했냐.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저는 이 화면을 보고 성장 프로그램을 맞았나 보다. 그 얘기를 생각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아빠가 우유도 많이 먹이고 빨했는데 딸이 또래에 비해 크는 속도가 너무 더뎠다는 거죠. 그래서 뭘 했냐? 식단 전문가를 고용했답니다. 그래서 성장 영양에 맞춘 거를 먹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엄청 많이 썼대요. 그래서 뭘 얼마나 썼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딸 키우는데 $60,000래요. 그게 하나로 7천만 원의 돈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딸은 1년에 10cm씩 폭풍 성장하여 16살밖에 안 되는데도 175가 됐답니다. 그 여러분들 6천만 원 7천만 원 들이셔가지고 식단 전문가 들이실래요? 아니면은 영양제의 도움을 받아서 저처럼 이렇게 좀 편리하게는 아니죠. 조금 이렇게 관리를 잘 받으면서 하실래요? 이런 거를 한번 선택해 보시라고 한번 넣어봤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키 작은 자녀가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까? 했더니 마음은 다 생활습관이나 식습관으로 고치고 싶어 해요. 근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엄마들이 성장 클리닉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의 1cm 성장을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했더니 500에서 1000만 원은 50% 이상이 다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톰 크루즈도 6천만 원이고 7천만 원이고 투자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너무 막 금액이 너무 크니까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어요. 아메이가 어떤 게 돼 있냐면 가격이요. 15만 8천 원이에요. 이건 12주 가격은 아니고요. 한 달 가격입니다. 한 달 가격이고 요거를 3팩 사시면 12주 하실 수 있어요. 너무 싸죠? 이 프로그램 안에 손 검사해주죠. 엑스바디 아까 그 체형 교정해주죠. 인바디 해주죠. 골 무기질 해주죠. 다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 비타민 무기질 들어있고요. 오메가3 들어있고요. 단백질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잘 때 차는 인바디 밴드까지 15만 원을 바우처를 줬어요. 그 훨씬 더 싸게 사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있어요. 삼키는 거를 먹는 아이와 못 삼키는 아이들 이걸로 23만 원과 15만 8천 원을 이렇게 두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틴즈팩에 다 들어있고요. 그래서 뭐가 들어있냐? 아까 말씀드린 13가지의 비타민.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뭐뭐뭐뭐 영양적으로 필요하다는 거 무기질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또 프로틴에 불필수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유산균, 저희 장 관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장기 아이 DHA 들어가 있죠. 완벽한 저희가 보조 프로그램으로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틴즈 플러스에는 삼킬 수 있게 똑같이 칼슘, 아까 말씀드린 칼슘과 비타민 D도 더 추가해야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 점심, 저녁까지 이렇게 섭취 가이드도 다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저희 아들하고 저희 딸을 2명을 이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2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총 15cm 성장했어요. 총 15cm 해가지고 맨 처음에 144에 시작했었는데 지금 177로 커져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중학교 3학년이에요, 이제. 그래서 조금 올 겨울방학에 180까지 조금 도전을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 딸은 지금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는데요. 이 친구도 지금 12개월 진행해가지고 총 7cm를 성장했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전에 그 7천만 원 들여서 했던 그 식단 고용가보다 저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거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강력하게 이 프로그램을 소개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아이만 큰 게 아니고요. 이 프로그램을 했던 참여자들이 거의 대부분 다 2cm씩 컸어요. 12주 만에. 12주 만에 2cm 겨우 그 정도 큰 거 가지고 그래? 이 한 달에 1cm씩 안 크는 아이들도 너무 많아요. 1년에 5cm도 안 크는 아이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12주에서 2cm씩 컸다? 그러면 1년 하면은 3개월에 2cm 해가지고 그럼 6cm, 10cm까지 훨씬 더 많이 클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지표로 나와 있고요. 요거는 제가 저희 아이들 친구들, 저희 딸 친구들하고 함께 진행했던 그 자료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최고 많이 컸던 아이가 12주 동안 6cm까지 컸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성장 골든타임에 딱 맞는 아이들은 너무 많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꼭 사진 찍으시고 이 프로그램 시작하셔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세포 재생 주기가 있어요. 제가 지금 저희 아들하고 딸을 2년 이상 했다고 했잖아요. 뼈는 2년에서 2.5년을 세포가 이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2년에서 2.5년 동안 계속 주기적으로 저희가 이 미팅에 들어오셔서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 프로그램으로 이거는 건강성장 프로그램만 엑스바디하고 인바디를 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끝나고도 저희 그 센터에 가시면 계속 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이 프로그램 진행하셔도 되고요.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영양, 스트레스, 건강, 그 다음에 운동 이거를 다 이 안에서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내일입니다. 여러분 내일 꼭 구매하셔가지고요. 이 기회를 날리지 않으셨으면